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오늘도 지긋지긋하지만 리플 소송 관련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소송에 관한 이야기,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SEC와 XRP 소송에서 XRP가 승리를 했을 때 얻어지는 것들, 그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숫자겠죠. 숫자 노름. 숫자가 일단 펌핑을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고,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어쩌면 전세계 경제까지도 이끌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저의 예측. 그리고 SEC가 XRP를 내팽겨 친다면 미국이 이룰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먼 곳으로 후퇴할 수 있겠죠. 그건 뭐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꽤 데미지를 입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SEC에 대한 XRP 소송에서 리플의 승리 이후 올해 시장에서 기대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2023년 웹3 경제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한 저의 생각을 넣지 않고 데이터를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EC에 대한 XRP 소송에서 리플의 승리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사항 중에서 가장 큰 중심적 역할을 한다. 시장의 약세 경향은 주요 요소들이 어쨌든 이게 하락의 끝인가, 반전이 나올 것인가, 이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많다.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인플루언서들도 60% 이상의 하락을 맛보았고 회복할 만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작년 55% 이상 하락을 했고 현재는 17,000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은 인플레이션이 감소를 했고 주식과 기타 자산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베어마켓 곰 시장이 곧 끝날 수 있다. SEC 대 리플의 사건은 지난 2년 동안 계류 중이며 성공할 경우 SEC와 리플 모두에게 선례가 될 것이다. SEC의 경우 XRP가 증권으로 식별이 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혹자들은 미 당국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과 같은 중앙 집중식 거래소를 표적으로 삼는다면 이 사건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이 모든 규정의 툴은 어쨌든 SEC가 XRP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표준을 거기에 부합시킬 것이다. 하지만 리플이 승리하게 되면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 전체를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가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XRP 아미, XRP 홀더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갈 거라고 예측을 한다. 피탈리프 데일리는 어쨌든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꾸는 해였고 작년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99%로 줄였고 웹3 경제의 진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2023년 1분기 이더리움 상하이 업데이트를 거칠 것이다. 결국 이더리움과 XRP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거래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EC와 XRP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규제 당국이 할 수 있는 그 행동의 패턴이 완벽하게 바뀌겠죠. XRP에 의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할 건지,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에게 깔끔하게 쓰일 건지, NFT,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올 건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XRP와 SEC 소송 결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최근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비트코인의 반전 드라마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 패턴은 XRP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XRP를 믿고 있는 XRP 홀더들,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XRP가 승소를 하더라도, XRP가 패소를 하더라도, 합의를 하더라도 결국 XRP를 던져버린다면 XRP의 가치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인류가 지금 진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개인 모두가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저는 영상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어쩌면 이 논문 하나가, 이 블록 하나가 세상을 진화시킬 것이다. 블록체인의 원리, 그리고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그 과정,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블록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단 한 번도 위변조되지 않고 해킹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충분히 가장 큰 이벤트라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시작과 가장 끝은 데이터의 위변조가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다면, 그것도 중재자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놈이 있다면 인류가 진화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상징성을 갖고 있는, 가치는 있지만 쓸모는 없는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을 한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한 놈이 결국 그 모든 패권을 가져가게 되고, 그 시스템들은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거래의 도구든 계약서를 쓰든 소유권, 저작권에 관한 데이터이든,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으로 모든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어떤 코인 인주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아실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14년 전 수수께끼의 주인공 사토시 나카모토는 현재 비트코인 코어로 알려진 소프트웨어의 첫 번째 버전 비트코인 0.1을 공개를 했다. 역사를 만들었죠. 비트TV 저의 첫 영상이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전에 꼭 봐야 될 신문 한 장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걸 이야기하려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기술은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작은 코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약하고 빈약한 이 코드 하나는 현재 그 기술과 금융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다. 참 말을 잘했죠. 저는 대충 말하지만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09년 1월 3일이죠. 첫 번째 블럭이 생성이 됐을 때, 어쩌면 이때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가치는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필요한지,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께 일어나고 있는지, 비트코인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왜 인류에게 다가왔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충분히 비트코인 원리, 블록체인 원리는 가볍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 백서를 암호학을 연구하는 암호학 커뮤니티에 게시를 했고, 그는 이 자체를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중앙 집중화가 돼 있지 않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이 아닌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 세계 모든 개개인들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로 그 역할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했다면, 디지털 안에서의 화폐 발행을 인터넷이 되는 그 어느 곳이든 그 누구든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끔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 놨다는 거, 이거 참 신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논문들은 지금까지도 혁신을 채택하고 이해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에도 비트코인과 그 다른 알트코인들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제 곧 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코인을 굉장히 잘 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락에서 오는 현타는 참을 수 있지만 내 것만 오르지 않아, 이런 것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짜증이 나고 현타가 옵니다. 지금까지 잘 기다렸는데, 잘 버텼는데 상승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오르지 않는다. 미치고 팔짝 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세요. 그거는. 자, 14년 전에 만들어진 이 비트코인의 블록은, 이 프로토콜은 토큰화, 스마트 계약, NFT, 디파이, 그 외에 많은 기술들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제품들이 출시가 됐다. 그리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발명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 지금 2023년 모든 것들이 준비를 마치고 이제 상용화,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창작물들은 그 자체로 계속해서 변화와 혁신적인 영향을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다. 참, 이 데이터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 뿌려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제가 본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결국 이런 것들이에요. 차트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크리에이터, 그리고 인스턴트적인 기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크리에이터,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뉴스들을 뱉어버리는 그런 영상들은 지금은 별로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이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을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본질을 이해해야만 결국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시작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NFT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어쨌든 나사를 조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XRP의 ODR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리플은 매일 6조 달러 외환 시장의 90%를 나타낸다는 요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암호화폐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스타트를 했을 때, 정상적인 데이터가 그 블록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그 암호화폐가 사라질 수 있는 큰 영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플은 ODR 사용을 하면서 엄청난 테스트를 거쳤고 계속해서 그 거래량은 많아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계약서를 수료하고 또 탈중앙화 금융을 시도하고 NFT까지 성공을 시키려 하고 있어요. 이미 비행기가 떠서 미국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한 명밖에 안 탔다는 거예요. 하지만 2명이 타든 3명이 타든 10명이 타든 이미 그 노선은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사람의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비행기가 뜨지도 않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사들이 지금 버젓이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에 상장이 돼서 나 이제 비행기 떠볼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불안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탈까요? 그들이 일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코인과 XRP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비행기를 띄워보내지 않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하려는 모든 일들을 XRP가 한다고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하는 그 암호화폐 회사들이 그 비행기를 띄울까요? 띄우지 않을까요? 띄울 필요가 없겠죠. 한 놈이 다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미 엄청난 왕복 테스트를 끝낸 놈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의 ODR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요것만 이해를 하셔도 지금 내가 왜 XRP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아마 조그만 상승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거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